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11월 30일이고 일요일입니다. 한 3, 4일 전인가요? 대문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카이가 수리온 변속기를 국산화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한 정보를 덧붙여서 동영상으로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내용에서 보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완료가 된 것은 6월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5개월 이상 뒤에 다시 정리해서 영상을 발표를 한 거예요, 영상으로. 그리고 카이의 공식적인 보도 자료가 7월 달에 또 있었고, 제 기억이 맞다면 왜 그랬을까?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변속기 국산화의 그 기술적 수준이 어떤 것인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이제 한번 확인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카이가 이 시점에 이걸 골랐을까? 지금 사장이 없이 지금 이제 뭐랄까 대리 상태로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원래 이제 임기도 지났기 때문에 원래 이제 3개월 앞서 사임을 했고, 그 3개월도 이미 지났어요. 6월 달인가 사임했으니까 강구영 사장이 6, 7, 8, 9. 자, 원래 같으면 임명이 돼야 되는데 2개월이 지금 늦춰지고 있거든요. 자, 이 말은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은 현재 지분의 3분의 1을 아마 은행 쪽에서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정부 관련 은행에서, 국책은행에서.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산자부, 이런 관련 부서의 차관 출신이 보통 가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카이는 이 기회에 민영화를 원한다. 거기에도 민영화 이야기가 나왔고, 그에 관심을 가졌던 기업이 아마 한화 쪽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또 들어있는 것 같고, 그것이 아마 카이가 더 원하는 바인 것 같아요. 완전 자율적이 되는 거예요. 자율성을 보장받는 셈이고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아니, 그러면 지난 3년간 강구영 이밀이 사퇴한 것처럼 카이는 강구영 사장만 떼내면 말짱하냐? 혹시 이 과정에서 거기 회색 지대에 있다가 타협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항우연 같이 항공우주연구원처럼 슬쩍 묻어가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들을 속아내야 된다, 당연히. 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죠. 인적 청산이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민영화냐, 현재 방식으로 유지하느냐, 이 부분이 다 같이 걸려 있는 거예요.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예. 카이는 중요한 방산 기업이고, 또 사기업에서 욕심을 내기도 한다. 그렇지만 인적 청산은 하긴 해야 된다. 자, 이런 복합적인 것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나오고, 최근에 KF21의 6세대 기체에 대한 좀 과한 정보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지금 카이는 성과를 홍보하려고 한다. 그러면 동시에 그게 난 민영화 하고 싶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강구영 사장이 사임한 것으로, 그리고 그가 데리고 온 주요 인력이 그냥 나가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마 그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좀 많이 나서서 이러는 거 보면은, 회색지대에 있다가 강구영 사장 체제에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윤석열이 3년 만에 사라지리라고 저는 생각 안 했었거든요. 자, 강구영이 오늘 찾으려니까 없어요, 그 기사들이. 예전에 소개도 한번 들었는데 제 기사도 잘 찾지를 못하겠고, 지난 2월달, 금년 2월달 거의 업무 정지가 됐거나 어떤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내란이라는 이제 입장이 굳어진 상태에서도 강구영은 재임을 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을 했고, 성과를 발표하면서 언론에 자급한 티가 다 납니다. 그 언론들이 그 기사를 다 지운 것 같아요, 제가 봤으면. 확실치는 않지만 검색이 안 되니까. 재도전 의사. 그러면 거기에 편성한, 그때만 해도 강구영은 절대로 윤석열이 탄핵되리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거죠. 예, 2월 달에 그래놓고 6월 달에 사임했으니까. 그러면 강구영 혼자 그랬겠느냐.
이 체제가 앞으로 여러 해 더 갈 수 있겠다, 3년에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 베팅을 한 카이 내부의 세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렇지 않은 세력과 강한 대립관계를 구축했었겠죠. 카이 내부에서.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대행 체제의 대행은 어느 편에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 있고 상당히 복잡하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어떤 감사 같은 식의 내부 평가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카이가 우리는 강구형 체제에서 잘했다. 이런 걸 지금 강조하는 그런 영상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예. 대충 뭐 그 정도로 전체적인 그림을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예요. 3일 전에 나왔다고 되어 있죠. 수리용 동력 전달 장치 국산화. 여기도 이 제목에서도 옆에 소제목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1단계가 25년 6월에 완료되고 있다. 2단계는 뭐냐? 2단계는 국산화 1단계, 저기 국산화 2단계라는 뜻인데, 뭐, 사실 이제 이 변속기거든요, 변속기. 이 변속기는, 수리용과 수리용 파생형에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헬리콥터의 핵심 장비인 변속기를 국산화 시킬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는 게 크죠. 예.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지금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년 정도까지로 보이는 차세대 기동 헬기 사업, 예, 동축 반전. 그거에 들어가는 변속기도 아마 추가로 개발 중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산화 1단계, 요거는 국산화 2단계는 제가 봐서는 뭐냐 하면 수리용의 성능 향상을 의미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지금 자랑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은 비공개된 정보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무리를 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두 단계는 이거예요. 방어력을 향상시킨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수리용에. 그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미 개발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아마 한화 쪽으로 봐지는데, 저게 지대공 미사일이 날라왔을 때 그 시크를 레이저로 조준해서 저 시크를 뭐라고 할까 깜깜이로 만드는 거. 예, 미국도 그 제대로 개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치 못 달고 있어요. 예, 우리가 국산화했다는 이야기가 몇 년 전에 이미 들렸었거든요. 자, 그거를 이제 수리온에 장착한다라면 이제 수리온이 제일 취약한 지대공, 특히 적외선 유도 미사일에 대한 주로 맨페이지죠. 그에 대한 생존성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걸 2단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이제 적외선 교란 장치가 소형이어야 돼요. 소형이어야 되고 기존에 있는 뭐 미사일 워닝, 레이더 워닝 이런 시스템하고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 현재 미군 헬기에서 구현하고 있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네. 자, 그거가 국산화됐기 때문에 그게 들어갈 것이고, 그 체제는 지금 봐서는 KF-21에도 들어갈 것 같아요. 최소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대부분이 적외선 유도로 돼 있고, 그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레이더 유도 미사일도 쓸 수 있어요. 레이더 시크를 또, 깡깡이로 만들면 상대방이 우리나라를 못 찾는 건 분명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정화되어 있고, 회전익기만이 아니라 고정익기에도 쓴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제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여기는 국산 1단계를 언급했기 때문에 2단계의 생존성을 향상시킨다는 부분은 그 부분일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리온이나 수리온 파생형의 상품 가치로서의 패키지성은 대단하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 방식의 이 회전익기는 한계에 도달했거든요. 기술적으로. 어떤 기체를 쓰는지 상관없어요. 그 엔진도 똑같은 거고, 요번에 이제 동력장치, 전달장치, 즉 변속기가 개선됨으로써 최대 이륙 중량이 그냥 UH-60, 예, 블랙호크, 또는 같은 엔진을 쓰고 있는 아파치, 물론 UH-60도 같은 엔진을 씁니다. 그럼 최대 이륙 중량이 똑같아요. 즉, 이 말은, 마리논 공격 헬기가 기체 무게가 거의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아마 비슷할 겁니다. 아파치 주렁주렁 뭐 매다는 그런 위압적인 사진들 몇 번 보셨을 텐데 거기에 준하는 무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더 이상 맷집으로 상대방의 기관포탄을 버틴다 이런 개념이 지난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무인 복합체계가 훨씬 활발하게 사용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공격 헬기란 측면에서도 지금 수리용 같은 기체가 더 나아요. 조종사, 부조종사가 옆으로 나란히 앉는 형태가. 예. 내가 맷집으로 버티겠다? 제 앞에 노출돼서 이건 아닙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리온을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프랑스 쪽에 뭐 퓨마 이런 거로 기반을 해서 이제 우리가 설계도를 가져온 건데 이후에 퓨마 같은 것도 보면은 그 원 기체도 동체 연장형이 나옵니다. 병사를 많이 실기 위해서. 근데 그걸 안 들여오고 원래 기본형이 단축형을 가지고 온 게 오히려 더 잘 됐다고 봐요. 그래서 파생형이 쉽게 나온다고 봅니다. 예. 자, 크면은 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차세대 기동 헬기를 지금 바로 지금 개발 중이니까 그걸로 대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운이 좋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이미 이제 작년 6월에 수리온 200여 대,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220여 대 정도 되는 것 같고, 하나당 한 평균 240억 원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그게 배치가 끝났어요. 즉, 수리온의 추가 생산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해병대 쪽에 파생형, 뭐 수출한다 그러면 또 만들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끝났어요. 여기에 이제 변속기가 됐다고 나온 거고, 수리온을 200여 대 만들 때는 과거 변속기, 프랑스제 변속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엔진은 프랑스 엔진이 아니라 같은 출력을 거의 같은 수준의 출력을 가진 GE 엔진이에요. UH-60과 아파치에 들어가는 그 엔진. 넣었더니 부조화가 발생한 거죠, 변속기하고. 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때 경험이 좀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이 한 70%밖에 못 냈다. 그러니까 최대 이륙 중량이 떨어진다. 그래서 UH-60보다 똑같은 엔진을 쓰면서 무게도 비슷하면서 낮은 급의 기체로 인식이 되어 왔다. 그것이 극복이 된다. 그럼 기동성이 훨씬 좋아진다. 그리고 단가도 저렴해진다. 거의 국산화했기 때문에 자, 제가 현장에서 뭐 아덱스 같은 데서 전문가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업계에 계신 분들이에요. 이 헬기 변속기가 헬기 전체 가격이 한 20% 정도? 그리고 엔진이 한 20% 차지할 거예요. 자, 그럼 이 240억이면은 20%라 그러면 얼마입니까? 40억이죠. 예. 40억이고, 국산화 됐으니까 30억이라고 칩시다. 예. 여기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게 개발비가 1,100억이 투자됐어요. 변속기 개발에. 물론 우리가 혼자 다 한 건 아닙니다. 카이가 800억을 투자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그 수리온 배치된 거 200여 대 이거를 한 10년 정도 재정비 주기가 들어왔을 때는 그 변속기로 다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지 타산이 맞는 거예요. 30억이라고 전제하면은 10대면 300억, 100대면 3천억이죠. 200대면 6천억이죠. 220대면 7천억 가까이 되죠. 예, 해병대용으로 또 있잖아요. 그러면 한 8천억에서 한 1조 가까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카이는 800억 투자했다. 그런데 시장은 8천억이 보장되어 있다. 괜찮은 장사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 차세대 기동 헬기란 부분이 또 들어가겠죠. 자, 그때 되면 이제 제가 봐서는 본격 수출 부분이 시장이 열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계산 수지 타산도 맞아요. 전체 예산 국산화 변속기 국산화에 1,100억에 800억을 카이가 낼 만하다. 왜? 10배 이상 남을 것 같으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자, 이것은 제가 정리를 쭉 해오던 것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코브라 헬기 70대, 500MD가 78년부터 해가지고 약 286대. 그 중에 떨어진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약이라는 자를 붙인 겁니다. UH-1, 이것도 아직 있어요. 180대, 공군 40대 포함해서 UH-60 110대. 자, 요것들이 이제 수리온과 마린온 또 LAH 미르온으로 이제 대체가 된다는 거거든요. 현재 보면 이제 수리온 같은 경우 13년부터 배치가 돼서 12년 동안 배치 시작해서 12년 동안 배치를 해서 220대로 끝났어요. 자, 초창기 저걸 보면 이제 해병대가 30대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 마린온 보면은 40대를 확보하기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일부러 제가 이제 과거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초창기는 즉 30대 정도라고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해병대용으로.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2개 대대에 40대다. 즉 기동 헬기 1개 대대는 20대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덤으로 40대다. 늘었다. 거기다가 공격 헬기 버전까지 나와서 26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한다. 내년부터. 그걸 24대 정도 확보할 예정이다. 즉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면은 해병대에 대한 공중 건조 기동 해병대의 기동 투입에 대한 수요가 점차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확보됐다. 거기다가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무장 헬기까지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원래 30대 이야기에서 지금 약 70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는. 자, 이것은 지난 몇 년간을 걸치면서 해병대의 중요성이 전략기동군이라는 부분이 국가 전략기동군이라는 부분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다른 해공군에 비해서 해병대의 전략 향상 속도가 더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다. 이게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게 돼요. 특히 우리가 이제 미국의 7함대가 담당해오던 역할을 우리가 대신 떠맡는다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위에 이제 코브라하고 500MD를 합쳐서 약 350대 정도 되는데, 미를 오늘 160여 대 생산하면서 대체하게 된다. 뭐 이것은 충분히 그 이상의 전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죠. 예.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헬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헬기 자산 보유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산악이 많다는 전제하에 우리의 헬기 비중은 상당히 높아요. 헬기 숫자는 많은 편이에요. 자, 이제 카이가 오늘 이번에 이제 추후에 공개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이게 왼쪽 밑에 있는 게 메인 기어박스입니다. 이게 메인 기어박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엔진이 2개 달려 있잖아요. 그 엔진 2개로부터 출력이 들어오는 게 이쪽 앞에 보면 뾰족히 뛰어나오는 ET 눈처럼 생긴 저기로 기어로 물려서 들어가요. 그런데 이 가스터빈 엔진 2000마력짜리 가스터빈 엔진이 2개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10,000 RPM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그 이상. 그런데 헬기의 로터는 100, 200, 300 요 안짝으로 돌아요. 그래서 요 가운데 기어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감속 기어예요. 감속 기어. 이걸 거꾸로 예를 들어서 우리 풍력 발전에다가 넣으면은 반대로 붙이면 돼요. 풍력 발전은 뭐냐면 토크가 엄청 높은 바람개비가 돌아요. 그러면 안에 돌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근데 그 속도로는 발전기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속도를 올려야 돼요. 토크를 줄이고 속도를 올려야 돼요. 요걸 반대 방향으로 장착해야 돼요. 기본 개념은 그래요. 그래서 발전기가 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RPM으로 올려줘야 되는 것이고, 헬기는 그 반대예요. 그래서 요게 크기가 한 이만해요. 안 커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 RPM으로 나오는 출력을 100에서 200 RPM으로 줄여야 돼요. 토크를 엄청나게 올린다는 거죠. 이게 쉬운 기술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헬기 가격이 한 20%를 차지하고, 거기서 또 뽑아와가지고 뒤에도 같이 연동을 해서 뒤에 날개도 같이 돌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엄청나게 앞에 부분에 비해서는 엄청난 고급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예요. 기어박스 만드는데 1,100억 들였다는 거고, 여기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 국산을 했다. 차세대 기동 헬기를 위해서 국산을 했다. 그죠? 자, 그러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일각에서 계속 일각이 아니에요. 합참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차세대 기동 헬기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미국제 틸트로트로 가자. 그럼 이거는 전부 싹 갈아 마시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됐어요. 그때 카이가 입장이 있었나요? 저 공식적으로 입장 없었습니다. 예. 카이가 공들여서 몇 년간 준비해왔고 많은 성과를 낸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 갑자기 바뀐다. 예. 그리고 틸트로트와, 제가 봤을 때 미국은 틸트로트로 기동 헬기를 선정하고 공격 헬기로는 동축 반전 이런 식으로 해서 록히드 마틴과 계열과 보잉을 양쪽 다 행복하게 해주려는 그런 작전을 지금 쓴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가 따라 노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틸트로트를 우리가 미국의 계획에 편입해서 예산까지 지원도 대중도 연구까지 개발한다.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몇 년 보신 분들은 누가 먼저 신속하게 개발하는지, 잘 개발하는지. 거기다가 공격 헬기 또 동축 반전으로 나오면 그것도 개입해서 같이 사자. 분명히 이런 식으로 갔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LAH나
수리용 개발하면서 쌓았던 그 노하우는 다 날아가고, 그러면 향후 회전익기, 수직이 착륙기에 국산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헬기용 국산 엔진 개발도 중단될 수밖에 없고, 변속기 개발해 놓은 것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카이가 공식적으로 저항을 했느냐? 없어요. 소위 군사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이 그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본 기사가 있느냐? 없어요. 이것은 카이의 개발자들이나 관련 기관의 연구기관들의 연구 개발자들의 속앓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속이 문드러졌겠죠. 그러면 유승준 정부가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 외국인 이야기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자, 이런 거는 이제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왜냐면 뒤에 날개가 앞에 동력에 따라서 앞에 로터가 세게 돌면 뒤에도 세게 돌아야지 한쪽으로 비행기가 헬리콥터가 계속 빙빙, 왜냐면 로터라는 게 오른쪽으로 계속 돈다고 그랬으면은 헬기가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틀어집니다. 자, 고출력 고 RPM을 고토크 저 RPM으로 바꾸는 거. 예, 요 기반 기술이 됐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풍력 발전도 발전기 자체도 좋아져 가지고 저는 이런, 왜냐면 이게 되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품이에요. 우리 헬기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발전기 자체를 다양한 영역의 RPM에서 잘 돌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감속 기어가 없어지지 않겠지만 감속 기어의 부담을 훨씬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발전기로 지금 대체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풍력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 기술적으로, 이렇게는 생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기 선박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원자력 추진으로 가더라도 전기 선박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다면은 원 동력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우리 KDDX나 향후 호위함이 100% 전기 추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동력원은, 원 동력원은 그래도 디젤 엔진하고 가스 터빈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감속 기어가 들어가서 발전기를 돌려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넓은 영역의 RPM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발전기의 개발에 대한 것은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은 풍력 발전에서도 메인터넌스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 바닥 한가운데 가서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적인 니즈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발전기 부분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영역이 또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대부분의 헬기 생산 회사가 이 변속기 자체의 생산 기술을 보통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헬기 제조사가 많지 않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한 개 정도 회사가 변속기를 만드는 것 같고, 유럽 같은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콥터 이런 식의 한 개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카이가 이 기술 협력을 받은 곳이 이태리 회사입니다. 예, 아비오라고 GE의 자회사인데 원래 변속기 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던 회사예요. 그런데 헬기 회사들이 전부 다 변속기를 스스로 만들게 됨으로써 납품할 데가 없어진 그런 기술, 사장될 수밖에 없는 기술인데 그것을 물고 와서 우리가 이번에 국산화에 활용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예. 자, 이제 기술 스펙, 이런 것은 새롭게 보는 것이죠. 이제 빨간 동그라미 저기는 이제 실제 가스터빈 엔진, GE의 그 2000마력짜리 엔진이 나와서 연결되는 부위라고 보입니다. 저리 때는 고회전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일단 수평 방향으로 들어가서 수직 방향으로 일단 틀면서 소위 말하는 베벨 기어 같은 게 들어가면서 저 안에서 그걸 유성 기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어 안에 작은 기어들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래서 저걸 이제 이루어내는데 뭐 기계공학의 거의 탑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거 이상으로 더 복잡하게 만들기는 어렵다. 여기서 쉽지 않다, 이거 자체도. 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최대 이륙 중량이 15%가 증가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출력이 27%. 제가 예전에 대충 예상한 거랑 맞았어요. 기존 출력 70%밖에 못 썼던 거예요. 예. 고 RPM을 못 쓰는 거죠. 레드존이, 자동차 엔진으로 따지면은 레드존이 되게 낮게 설정되어 있던 거예요. 왜? 엔진과 변속기 부조화로 그 이상 올라가면은 차가 엔진이 깨질 것 같으니까 막 우르르 떨리면서 소음 나고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내구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 같아요. 이 기존의 약점을 많이 보완했다는 겁니다. 약점 부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제 헬기에 변속기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핵심을 꿰찼다는 거예요.
좋은 투자고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창정비 주기가 2배로 늘어났잖아요. 그럼 필요 수명도 당연히 2배 늘어났죠. 수명이 2배 길어졌다는 겁니다. 운영 유지도 편해졌고 부품도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자, 그래서 최대 이륙 중량이 15%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뭐냐면 기존에 8.7톤이었어요. 헬기는 최대 이륙 중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 힘으로 무조건 떼야 되거든요. 뭐 비행기처럼 양력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톤으로 늘은 셈이 계산을 해보면 저게 현재 UH-60이 10톤 한 초중반이에요. 우리도 10톤 넘어가는 게 이제 같아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같아졌는데 헬기의 중량이 증가했느냐? 아니에요. 헬기 중량 똑같고 오히려 가벼워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늘어나는 약 1.5톤의 최대 이륙 중량을 전부 다 페일로드에다 쓸 수 있다. 어차피 사람을 더 태울 수는 없어요. 내부 공간 때문에. 즉 달고 올라가는 걸 더 많이 달고 올라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방 헬기의 경우라면은 또는 무장 헬기의 경우라면 바깥에 무장을 훨씬 많이 달 수 있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기동 헬기다라면 기동성이 훨씬 좋아진다. 이렇게 속도도 빨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딱 맞다고 봅니다. 네. 자, 이래서 이것은 대단한 성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때 부조화가 없었더랬으면 그냥 프랑스 엔진에다가 프랑스 변속기에다가 미제 엔진을 딱 끼웠더니 진짜 잘 맞네, 기가 막히게 맞네. 그랬으면은 과연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그 당시에는 진짜 스트레스 받고 그랬겠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뭐 반쪽짜리 헬기 이런 욕까지 먹었으니까. 그런데 세상은 확실히 새 옹지만 것 같습니다. 그게 있어서 결국 국산화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것을 그냥 새로운 변속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체 형상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수리온이래. 그리고 기존 변속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새롭게 개발해도 되는데 기존의 변속기가 딱 자리 잡는 곳에다가 딱 자리가 잡아야 될 거잖아요. 물론 모양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동력이 들어오는 거하고 다 정해져 있으니까. 높이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 더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분명히 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최대 이륙 중량이 향상된 부분은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이죠. 2023년 수리용 기반 첫 소방 헬기가 도입됐을 때 2톤이었어요. 그런데 27년분을 강원도에서 계약했을 때는 3,000리터급이에요. 즉 3,000리터 넘는 거죠. 3톤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카모프 헬기가 현재 3.4톤인가 그래요. 그 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미 한참 전에 금년 초에 이미 나왔던 거거든요. 그때 이미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도 2022, 23년 요거죠. 요 변속기 모델 오른쪽에 보이는 게 그때 공개됐던 겁니다. 2022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언론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이미 그 내부 인사들의 이야기는 다 됐다. 다 됐다. 자, 요겁니다. 요거고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사실로 나타나죠. 수리온 변속기 공동 개발 이태리 소재 아비오 에어로라는 곳과 같이 한다. GE 자회사. 그때 이제 그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어요. 조인트 벤처를. 그리고 그때 25년까지 개발해서 30년까지 장착한다. 카이가 직접 생산한다. 맞죠?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도 적어놨죠. 내구성이 대폭 향상, 결과적으로 2배 향상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마리논의 속도와 방호력이 개선 가능하다. 맞는 말씀이죠. 속도가 올라가고 무장을 더 많이 달 수 있고 방호판을 더 많이 달 수도 있다. 이게 그대로 된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잘 없습니다, 여러분. 네, 계획한 대로 딱딱. 이거는 계획한 것보다 시간을 좀 남긴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자, 그래놓고 2025년 7월 24일에 보도자료를 냈어요. 헬기 3대 핵심 기술인 동력 전달장치를 변속기로 국산화하여 국가 핵심 기술로 개발하겠다. 실제 된 것은 6월달. 그런데 지금 6월달이니까 지금 5개월, 6개월이 다 됐는데 5개월이 지나서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했다? 그게 의아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는 이제 완료된 시점은 다 윤석열 이제 새로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예요. 그 타이밍도 좀 상관이 있다고 봐요. 6월 달에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유도리는 있었을 것이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그 혼란기가 수개월 동안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작년 말부터 뭐 제가 거기에 카이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미 완료됐는데 저는 그 전에 훨씬 완료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거를 혼란기에서 발표할 이유는 없었을 거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맞춰서 발표를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전략이다. 그런데 왜 또 5개월 지나서 또 다시 이러냐? 이제는 변죽이다. 예, 궁금하다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사업비 1,100억 중에서 800억을 부담. 그냥도 한 1조치는 그냥 나올 겁니다. 매출이. 예, 근데 그게 국한돼서는 절대 안 되겠죠. 향후 차세대 기동 헬기 하는데 분명히 이거 변속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차세대 기동 헬기의 엔진은 지금은 이제 2,000마력 이런데 그거는 3,000마력 최소한 3,000마력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 현장에서 여쭤봤던 부분이에요. 이게 다른 변속기다 전혀. 왜 각 변속기마다 핸들링할 수 있는 자기가 이제 소화해낼 수 있는 토크의 그 층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요즘 자동 변속기지만 출력이 낮은 것 같은 경우는 CVT 써요. CVT 쓰다가 출력이 올라가면 같은 차종인데 여러 가지 엔진 라인업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마력이 떨어지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솔린 뭐 1,몇백 cc 이런 거는 CVT 쓰다가 그게 디젤로 바꿔져서 토크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 7단 변속기, 8단 변속기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미 이제 전체 프로그램 차세대 기동 헬기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이미 진작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게 들어갔을 거예요. 이미 개발이 끝났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개발이 벌써 4, 5년 전에 다 됐거든요. 자, 그런 와중에 검은 머리 외국인에다가 합참까지 어울려서 차세대 기동 헬기를 우리가 전혀 준비를 안 해온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가 차세대 기동 헬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됐고 미국은 틸트로 들어서 되겠다. 마침 연구비도 좀 부족하다니 우리가 같이 투자해서 같이 개발하자.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농단이죠. 농단. 해먹으려고 했던 거죠. 이것도 아마 알고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드러내놓고 꼬집어서 탁 하기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그때 카이 입장이 뭐였느냐? 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강구형 그 개인을 어떻게 좀 핸들링하는 부분도 좀 다뤄야 된다. 예, 근데 미묘하게 나쁜 짓을 하면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거물 코 사이를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긴 들거든요. 강구형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게 1월 달에 이미 나온 사진이에요. 마리논 공격 헬기가 시험 비행 성공했다. 이거거든요. 날랐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논 공격 헬기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헬기 자체의 변속기는 개선된 변속기, 국산 변속기가 들어갔어요. 이거 몰아본 조종사가 이야기했잖아요. 기동성이 훨씬 좋아졌다. 힘도 좋아지고. 변속기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장 관계자들의 말 맞다나 마리논 같은 경우는 공격 헬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바로 개선된 게 들어간다. 그리고 해병대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변속기가 개발이 되면은 해병대 마리논 같은 경우는 정비 시기와는 무관하게 바로 전부 다 신형으로 다 바꿔준다. 그래 될 거예요. 뭐. 그리고 육군용 수리용 220대는 정비 시기가 도래하면 하면 차근차근 바꿔준다. 네, 1월 달에 이미 다 된 거예요, 이거. 이렇게 뭐 감항 인정이나 이런 거 체제 없이 시행병에 막 할 수 있겠습니까? 순수를 봤을 때 과거에 수리용 기체 개발할 때 그런 문제가 이미 여러 차례 있었었는데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것은 발표 시기를 여러 가지 조율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예. 이게 날짜 나오잖아. 2025년 1월 20일 저 마리논이 국산 변속기를 달고 된 거라니까요. 출력을 100% 쓰는.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것도 있죠. 이거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이게 LAH 무장 헬기가 이제 개발이 완료됐던 시점에 방위사업청에서 만든 영상에 나오는 카이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제가 밑에 자막은 있고 그것을 잘 안 보이니까 크게 옮겨 적은 것입니다. 기본 플랫폼보다 성능이 우수한 엔진과 기어박스를 장착했다. 야, 이거 애매하죠? 기본 플랫폼이라면은 LAH도 유로콥터에서 가져온 겁니다. 설계도를. 예.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로터도 국산화하고 자동 항법 장치도 들어가고, 그 권한을 우리가 다 사왔기 때문에 설계도째로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막 교체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알릴 필요 없이. 맞죠, 여러분? 그래서 로터 국산화에다가 자동 항법 장치 들어가고 여러 가지 손을 댔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무장도 우리가 직접 통합하잖아요. 장착하고. 그러면 거기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엔진과 기어박스도 장착을 했다.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기어박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도 국산화했다는 이야기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미 22년, 23년 아덱스에서 그 모델을, 좀 전에 보시는 모델을 공개를 했을 때 다 됐다, 기술적으로는. 최소한 우리가 이제는 헬기 변속기에 대해서 꽤 찾기 때문에 그 중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품을 우리 걸로 바꿨다. 이렇게 최소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엔진 자체가 좋지 않은데 변속기 원래는 프랑스 엔진의 프랑스 변속기예요. 1300마력짜리인가 두 개죠. 예. 근데 엔진은 똑같은데 기어박스만 올렸다고 출력이 올라가느냐? 성능이 올라가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난번에 엔진을 막 함부로 바꿨다가 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프랑스 엔진, 프랑스 변속기를 유지하면서 갔으려고 했던 그런 분명히 동의는 있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한다? 자, 우리가 1400마력급 터보 샤프트 엔진을 개발 완료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여러 가지 UCCR 등의 무인기 같은 데 쓸 요량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딱 엔진이 딱 요거에 딱 맞아요. LAH에. 예. 거기다가 국산 기어박스까지 완벽하게 구축을 했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능이 우수한 엔진과 동력 전달 시스템을 탑재했다? 예, 의미심장한 말이죠.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 엔진은 분명히 개발된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엔진 출력이 더 높아요. 그럼 그걸 장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면 기어박스는 당연히 우리 확보했기 때문에 프랑스제 기어박스를 보고 우리가 이제 혀를 끌끌 차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어박스까지 우리가 했다. 근데 아무 발표도 없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강구영 사장은 7월 1일 날 퇴임을 했고 임기 3개월을 자진 단축했다. 예, 이건 뒤에 구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때 TV 조선인가 보도를 본인이 막기 위해서 조선일보 본사를 방문했다. 이런 내용들이 그 당시에 좀 나와 있지요. 그리고 밑에 부분 보면 카이의 빨갱이 색출 명목으로 1천억대 사업을 중단을 했다. 무슨 스마트 플랫폼인가? 그래서 제가 뉴스타파 기사를 잠깐 봤습니다. 관련해서. 당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어떤 대선 자금, 비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용도로 사용된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중단을 했고 주력 인사를 포함해서 약 20명 정도의 사람을 내보냈는데 그 이유도 빨갱이라는 말이 들먹여질 정도의 분위기에서 사람들을 내보냈다. 그 중에 중요한 사람이 이름이 잠깐만요. 류광수 부사장이라고 아마 그 엔지니어로 중에서는 최고로 아마 제가 많은 경험을 축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내보냈죠. 예. 아마 항우연에서 비슷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며칠 전에 항우연 말씀도 드렸어요. 그 애매한 입장에 대해서. 이게 똑같은 거예요. 단지 윤석열이 3년 만에 나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예. 그래서 작전이 마무리되기 전에 일이 터져서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진 것이고 그걸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걸 되게 조심스럽게 다루려고 노력한다. 저는 감히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이제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을 엄청나게 비난하면서 올라왔죠. 항상 욕을 많이 했지. 욕을 많이 하고 또 북미 종전선에 대한 이야기도 종전선을 운운하는 종북 좌파 빨갱이들이라고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지금 이재명의 부인을 틀은 걸 보면은 그가 또 검찰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이 얼마나 뒤졌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을 나온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건드렸던 일은 다 무죄로 나왔죠. 또 이미 법정에 갔던 부분은 이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적인 팩트예요. 그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심지어 카이의 이런 말단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즉 똑같은 거예요. 얘들도 우리랑 똑같은 식으로 해먹으려고 했겠구나 이런 식으로 안 나왔다는 거죠. 네네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7월 1일 날 퇴임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윤석열은 직무 정지됐을 거예요. 2월 달에 아마. 그런 상태에서도 재임을 하겠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게 보이고 그 기사들이 지금 사라진 상태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얘기 하죠. 공백기가 너무 길어져. 카이 어떡하나 이런 식으로 전혀 사돈남발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언론의 비열함이랄까 이런 게 좀 느껴진다고 볼 수 있지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항우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 편으로 올라탔을 것이다. 근데 그들이 그냥 고스란히 민영화의 혜택을 다 볼 수 있게 해도 되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카이 노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그 뒤로는 이런 조사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영화를 하든 현재 체제를 유지를 하든 거기서 어설픈 행보를 통해서 카이의 강구형 쪽에 붙어가지고 카이의 어떤 선명성과 마땅히 했어야 될 일에 대해서 마땅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그들을 속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강구형이 그 23년 2월이에요. 그때 재선해보겠다고 이걸 이제 한 거예요. 그때 소중한 정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6세대 전투기 이야기 금방 했죠. 6세대. 카이 사장이 6세대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 전문가 여러분. 네, 국방을 다루는, 또 전문가 여러분. 예. 유튜브를 하는. 카이, 왜 KF-21 6세대라는 말을 못하세요? 뭐 때문에 못하세요? 참 궁금하거든요, 저는. 네. 자, 수송기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것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진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고 있다고 보고, 그 왼쪽 밑에 보면은 저 빨간 동그라미가 차세대 기동 헬기거든요. 예, 이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차세대 기동 헬기 미국과 같이 손잡고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게 아마 작년 정도 나왔던 이야기일 거예요. 여기 이미 충돌이 있었어요. 이것은 카이의 미래 먹거리와 크게 정면으로 배치하는 부분이거든요. 합참의 의견이. 합참과 몇몇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의견이. 자, 거기에 대해서 카이의 입장이 뭐였느냐. 자, 윤석열이 임명한, 뭐, 김용현이 임명한 것으로 돼 있는 지금 사장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은 지도부는 카이 노조에서는 이런 얘기 했냐? 본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 변속기까지 개발해서 다 우리 건데 저거는. 그리고 미국보다 앞서서 우리가 이걸 내놓으려는 거잖아요. 전세대, 차세대 항공기 시장을, 차세대 헬기 시장을 우리가 먹겠다. 그 속에 훨씬 항속거리도 길다. 이것은 민수용 헬기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도 해요. 이기도 해요. 즉 헬기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거기서 미국은 틸트로트 더하기 동축 반전, 어중간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지금 특히나 더더욱 거기서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겠다. 같은 시기에 우리가 앞서서 내보내겠다. 더 높은 가성비를 가진 것으로. 거기 카이의 작전이었잖아요. 그럼 계산 다 나왔을 거잖아요. 우리가 시장 얼마만큼 먹는다. 정부가 또 지원도 해주고 있잖아요. 개발하라고. 군용기 시장으로서 성장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안정감을 보장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찍소리를 안 했다? 여기에 대해서?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미국 프로그램을 갈아타자 그러는데? 예. 이런 부분들을 속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카이에서. 민영화를 시키든 뭘 하든지 간에.
알고 있을 거잖아요, 본인들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이 보면은 이제 고속 장거리 기동 헬기 개발, 이게 차세대 기동 헬기입니다. 우리는 동축 반전으로 선택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틸트로트 안 맞아요. 이 착륙하는데 공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틸트로트는 비행기적인 요소가 강한 기체예요. 장거리 항속을 하는데 유리하죠. 수직이 착륙을 자주 하거나 호버링을 하는데 익숙한 기체가 아니에요. 일단 땅이 많이 면적이 필요하고 우리 작전 환경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헬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나중에 뭐 퓨처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해가지고 도시 모빌리티 해가지고 드론 기반의 틸트로트형 수직 이착륙 이런 데는 괜찮아요. 근데 군용으로 쓰기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이 일단 훨씬 비싸질 가능성이 높아요. 틸트로트로 하게 되면. 자, 어쨌거나 고속 장거리 기동 헬기 개발, 이기가 22년부터 26년 사이에 대역으로 되어 있어요. 500억 들여서 이게 총 연구 개발이에요. 이걸로 밑에 이제 산하 여러 가지 부속적인 이제 연구 개발 과제가 있고 4개의 단위 과제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25년 말이잖아요. 이거 그림이 윤곽이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총괄 기관이 아마 카일 거예요. 네,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권 내부에, 윤석열 정권 내부에서 미국 프로그램을 올라타자고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 국내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전제하에 그에 대해서 카이가 아무 입장 표명이 없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노조도 마찬가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 검색하면 엄청 나옵니다. 카이 사전 공백 6개월, 4달 승인 가능할까? 예.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수리온 변속기 개발 성공을 재탕으로서 내보낸 것은 카이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가 할 바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아는 것 같은데라는 정부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자, 민영을 하더라도 고스란히 그냥 보내면 되느냐? 그러면 아니죠. 거기서 책임 있는 인사들은 분명히 잘라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왜 제가 그런 생각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보느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거 이거죠. 밑에 것부터 보세요. 위에 거네요. KF21 6세대 개발 대놓고 홍보하는 카이. 이때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노출시켰어요. 예. 그래놓고 이틀 만에 이 정보가 사라졌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카이가 한 가장 큰 성과가 뭡니까? KF21 개발 지속했다는 부분이고, 그때 생산대수 줄인다는 이야기 막 나왔을 때, 그때 똑같이 마찬가지. 카이가 어떤 저항을 했느냐? 큰 저항을 좀 못 봤거든요. 게다가 수리온 변속기 개발하고 수리온 완성했고, 차세대 기동 헬기 이야기는 하지도 않아요, 지금. 자,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 무리를 좀 해서 강조를 한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성이 향상됐는데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출력 27%, 최대 이륙 중량 15%. 앞뒤 맞춰보면은, 뭐 간첩이어디 있다면은 충분히 나올 거예요. 왜 수리용 기반의 소방 헬기의 담수량이 2톤에서 3톤 이상으로 늘어났는지. 그럼 그 데이터를 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런 것들이 이런 카이 내부의 어떤 절박한 마음, 자, 속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이것을 누가 주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카이 내부에서 지금은 뭐 부사장이 현재는 대리 상태로서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승인 기간을 2개월여 이상 한 3개월 가까이 넘기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민영화 부분도 포함을 해서.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